야, 청소 아줌마. 걸레 냄새 나니까 저리 좀 꺼져. 대기업 본부장은 제 얼굴에 마시던 커피를 휙 뿌리더군요. 그러면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낄낄거립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계약 따오든가. 성공하면 내 금고에 있는 금 100돈 다 줄게. 못하면 내 콩팥이라도 팔아서 갚아.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 그리고 피 맺힌 입술.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가 벌레 보듯 무시한 그 청소 아줌마가 사실은 프랑스 소르본 대학 수석 졸업생이자 전설의 통역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손으로 회사의 운명을, 아니 딸의 생명을 건져 올린 한 여자의 처절한 복수극. 과연 그 금백도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놓치면 아쉬울 이야기,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 바로 청소부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35세 이서연의 하루는 새벽 4시, 낡은 운동화 끈을 조여 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엄마, 오늘은 늦게 와. 7살 배기 딸 지우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묻네요. 서연은 잠든 딸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일찍 올게. 약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어야 해. 지우는 선천적인 심장 기형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서연에게는 그 돈이 마치 닿을 수 없는 별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남편이 빚만 남기고 도망간 후 서연에게 남은 건 아픈 딸과 빚독 촉장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 본사 25층 VIP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부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고무장갑을 낀 평범한 청소 아줌마지만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녀가 한때 소르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통역사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전 10시 25층 대회의실 앞. 안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젠장,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흠칫 놀라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인터폰이 울렸고 비서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모님, 1번 회의실이에요. 빨리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난 크리스털 물컵과 흥건한 물이 널려 있었죠.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프랑스 바이어들의 심각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씩씩대고 있는 최태민 본부장이 서 있었죠. 최 본부장은 태성그룹 오너 일가의 3세로 능력보다는 배경으로 그 자리에 앉은 전형적인 낙하산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유리 조각을 줍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다시 화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No, no. We give up. No, we exclude the monopoly. 아니. 우린 포기. 아니, 독점권을 배제한다고. 서연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걸레질하던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틀렸어. 저 단어가 아니야. XCL USIVIT 독점권을 익스클루전 배제로 말했어. 이대로면 독점 공급 계약이 아니라 아예 거래를 끊겠다는 소리가 되잖아.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화면 속 프랑스 바이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바이어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는 불어가 서연의 귀에 뚜렷하게 꽂혔습니다. 말도 안 되는군. 저자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있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이 계약이 깨지면 회사에도 큰 손실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바닥에 물기를 닦는 척하며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정확한 불어 단어를 중얼거렸습니다. 잠깐, 방금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정확한 단어를 썼죠?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본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아, 청소부,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최 본부장이 구둣발로 서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혼잣말을. 최 본부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바이어에게 급히 둘러댔습니다. 너싱, 저스트 노이즈, 커넥션 에러.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음이에요. 연결 오류입니다. 그는 황급히 화상회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최 본부장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졌죠. 너 미쳤어? 어디 감히 청소부 주제에 회의 중에 떠들어? 네가 불어를 알아? 최 본부장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쓰레받기에 담으며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빨리 치우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네가 지금 수천억짜리 계약 망칠 뻔한 거 알아?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좀. 최 본부장은 삿대질을 하며 서연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지우 환자 보호자님, 수술비 미납으로 인해 다음 주 수술 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도 밀려 있는데 수술비라니요. 그녀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최 본부장이 비웃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청소나 하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모양인데 쥐 죽은 듯 살아. 눈에 띄지 말고. 냄새나니까.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냄새라니요. 땀 냄새는 날지언정 그녀의 삶은 누구보다 치열하고 깨끗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최 본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본부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뭐, 귀천?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야, 너 당장 짐 싸. 해고야. 내 눈앞에서 꺼져. 최 본부장은 서연의 어깨를 밀치며 복도로 내쫓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아줌마 잘리나 봐. 최 본부장 성질 또 나왔네. 최 본부장은 직원들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태민이야. 너 같은 거 하나 자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고라니. 당장 지우 수술비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당 해고입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까 오역하신 건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뭐, 오역?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내가 프랑스 유학파야. 최 본부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왔죠. 그래, 그렇게 잘나셨어? 그럼 네가 해보든가. 다음 주 본계약 네가 통역해서 성사시키면 내가 해고 취소해줄게. 아니, 내 개인 금고에 있는 금 100돈이라도 주지. 어때? 복도가 술렁거렸습니다. 금 100돈. 요즘 시세로 따지면 8천만 원이 넘는 거금입니다. 직원들은 킥킥대며 서연을 비웃었죠.
미쳤나 봐. 청소 아줌마가 무슨 통역을 해? 금백돈이래. 대박. 서연은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들은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구경거리, 짓밟아도 되는 벌레 취급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금백돈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면 지우 수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빚도 갚을 수 있고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최 본부장이 들고 있던 가죽 다이어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뭐야? 이거 안 나? 적으세요. 방금 하신 말씀 여기에 적어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죠. 이 아줌마가 진짜 돈에 미쳤나? 그래, 적어준다 적어줘. 네가 실패하면 내 콩팥이라도 팔아서 위약금 물어내야 할 거야. 최 본부장은 홧김에 만년필을 꺼내 다이어리에 휘갈겨 썼습니다. 청소부 이서연이 프랑스 본계약 성사 시 본인 최태민은 금 100돈을 지급한다. 실패 시 즉시 해고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그는 다이어리를 찢어 서연의 얼굴에 툭 던졌습니다. 종이가 팔랑거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서연은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마치 구겨진 자신의 자존심을 줍는 것 같았습니다. 증인들은 여기 계신 직원분들입니다.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서연은 종이를 곱게 접어 주머니에 넣고 깨진 유리 조각이 담긴 쓰레기통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최 본부장의 조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한번 발버둥 쳐봐. 시궁창 쥐가 용 되는지 보게.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지우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살릴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서연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은 이 무모한 내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 태성그룹 구내식당은 여느 때보다 시끌벅적했습니다. 직원들의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화면에는 하나같이 똑같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야, 이거 봤냐? 최 본부장이랑 청소 아줌마 각서 영상. 봤지? 진짜 웃기지 않냐? 주제도 모르고 금백돈이라니. 로또라도 맞은 줄 아나 봐.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이미 청소부의 반란, 현실판 기생충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도배되고 있었죠. 서연은 식판을 들고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들이 마치 바늘처럼 그녀를 찔러댔습니다. 어머, 저 아줌마 아니야? 얼굴에 철판 깔았나 봐. 밥이 넘어가나? 서연은 묵묵히 국을 떴습니다. 국물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이 초라하게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최태민 본부장실. 최 본부장은 CCTV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연은 지하 2층 비품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설마 진짜 공부라도 하는 거야? 최 본부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서연의 옆에는 낡아 빠진 책 몇 권이 쌓여 있었는데 확대해 보니 불어 원서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펴놓은 노트에는 태성그룹의 지난 10년치 사업 보고서 내용이 깨알같이 정리되어 있었죠. 기가 차서.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최 본부장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어제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정확한 발음. 그건 단순히 주어들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과장, 당장 내 방으로 와. 잠시 후 박 과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본부장님? 야, 보안팀에 연락해서 저 청소 아줌마 사내 인트라넷 접속 다 막아. 그리고 자료실 출입도 금지시키고. 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거 갖다 줘. 최 본부장은 책상 위에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박 과장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프랑스 측이랑 주고받은 이메일이랑 협상 자료 초안이야. 근데 중요한 숫자는 내가 좀 손을 봤지. 매출액은 반으로 줄이고 부채 비율은 2배로 늘려놨어. 이걸로 공부하라 그래. 열심히 외우라고 해. 최 본부장은 비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박 과장은 쭈뼛거리며 서류를 챙겨나갔죠. 오후 3시 지하 비품 창고. 서연은 박 과장이 던져주고 간 서류 뭉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준비하라고요? 본부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겁니다. 감사한 줄 알고 외우세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됩니다. 박 과장은 귀찮다는 듯 말하고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몇 장 넘기지 않아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출액이 작년 대비 50% 감소, 부채 비율 300%? 말도 안 돼. 태성전자는 지난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냈어. 이건 조작된 자료야.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졸하긴. 이런 걸로 날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그녀는 서류 뭉치를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협상장에서 망신당하는 건 불보듯 뻔했죠. 서연은 낡은 이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단 하나, 박 선배. 5년 전 그녀가 외교부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 저 서연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프랑스 루미에르 그룹 최근 동향 리포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안 유지할게요. 제 목숨 걸고요. 전화를 끄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거의 인맥을 다시 끌어들이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창고 구석에 있는 낡은 팩시밀리가 찌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종이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팩스 용지를 집어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루미에르 그룹, 친환경 경영 강화, 아시아 시장 진출 모색, CEO 마담 르블랑의 철학.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거다.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이익이 아니야. 가치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청소 반장 김 여사였습니다. 서연아, 너 여기서 뭐해? 밥도 안 먹고. 김 여사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자료를 숨기려 했지만 김 여사의 눈을 피할 순 없었죠. 너 진짜 그 내기 하려는 거야? 미쳤어, 미쳤어.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 그 독한 최 본부장이 가만두겠니? 김 여사는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모, 이번 달 지우 병원비가 없어요. 수술 못하면 지우 잘못될 수도 있어요.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 어미가 새끼 살리겠다는데 누가 말려. 내가 망은 봐줄 테니까 들키지 말고 해. 알았지? 고마워요, 이모. 진짜 고마워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김밥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최 본부장은 서연을 임원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리허설이야. 실전처럼 해야지. 회의실에는 통역팀 직원들과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며 킬킬대고 있었죠. 최 본부장은 와인 한 병과 불어로 된 메뉴판을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자, 읽어봐. 그리고 이 와인, 바이어들한테 따르듯이 따라봐. 서빙도 통역의 일부 아니겠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메뉴판을 집어들었습니다. CHTAU마고 2015 그랜드 CRU 클래스. 서연의 발음은 유려하고 정확했습니다. 킥킥대던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죠. 최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야, 됐어. 그만해. 발음만 좋으면 뭐해? 뜻도 모르면서. 그는 와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와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와인이 잔에 채워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루미에르 그룹 사람들은 보르도 출신이 많아. 식사 예절에 엄격하지. 와인을 따를 때는 라벨이 보이게 잔의 3분의 1만 채워야 해. 그리고 건배할 때는 눈을 마주치고. 서연은 완벽한 각도로 와인을 따르고 라벨이 보이도록 병을 돌려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해서 순간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본부장은 기분이 나빠진 듯 와인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없어. 나가봐. 내일 늦으면 죽을 줄 알아. 서연이 나가자 최 본부장은 통역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내일 저 여자가 마이크 잡으면 무조건 꼬투리 잡아서 끊어버려. 그리고 너희가 치고 들어가. 알았어? 저 여자가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게 두면 너희들 다 심할서 쓸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통역팀장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상 전날 밤 서연은 병원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또다시 고열로 발작을 일으켜 실려왔기 때문이죠. 엄마, 나 아파. 링거를 꽂은 지우의 고사리 같은 손이 서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 엄마가 내일 꼭 이기고 올게. 서연은 한 손으로 딸을 토닥이며 다른 한 손으로는 너덜너덜해진 단어장을 넘겼습니다. 3일 밤을 꼬박 세운 그녀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병원 화장실 거울 앞. 서연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청소복을 입은 35세의 이혼녀. 세상이 실패자라 부르는 여자. 아니야. 나는 청소부가 아니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최면을 걸 듯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서연이다. 소르본 대학 수석 졸업생, 대한민국 최고의 통역사였던 이서연이다. 아무도 날 무시할 수 없어. 아무도.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립스틱을 꺼내 터진 입술 위에 붉게 발랐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듯 그녀는 붉은 입술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과연 서연은 최 본부장의 방해 공작과 세상의 편견을 뚫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협상 당일 오전 10시 태성그룹 25층 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회의실 한 구석, 정숙이 옆 보조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위에 밤새 다림질한 하얀 스카프를 둘러맸지만 고급 정장을 빼입은 임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마치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았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왔네. 뻔뻔하기도 하지. 구경났네, 구경났어.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들리지 않는 척 무릎 위에 놓인 노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드르륵.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태민 본부장이 상기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다들 긴장해. 곧 도착하신다. 오늘 실수하면 다들 집에 갈 줄 알아. 최 본부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매만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부터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회의실 입구에서 뚝 멈췄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인물의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마담, 르블랑? 최 본부장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당초 오기로 했던 온건파 실무진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을 우아하게 빗어 넘기고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프랑스 재계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협상 테이블에 마녀라 불리는 루미에르 그룹의 총수, 마담 르블랑이었습니다. 번주, 안녕하십니까? 르블랑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수행원들이 흑표범처럼 따라붙었죠. 최 본부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둥지둥 마중을 나갔습니다. 오, 매덤 러블랭크, 웰컴, 위 DIDNT 익스펙트. 오, 르블랑 회장님, 환영합니다. 저희는 예상을 못해서. 하지만 르블랑은 최 본부장의 악수를 무시한 채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놓인 통역 이어폰을 집어들더니 혐오스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듯 툭 던져버렸습니다. 지니 PERDS 파즈몬 템푸스 AVEC 데스 이디어츠 키니 COMPREN ENT 파즈마 LANGUE.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멍청이들과는 시간 낭비 않겠소. 그녀의 불어는 기관총처럼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최 본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옆에 서 있던 통역팀장을 쳐다봤습니다. 통역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더듬 통역을 시작했죠. 저기, 회장님께서 멍청이들과는 시간을 낭비 안 하시겠다고. 뭐, 야, 그걸 통역이라고 해? 좀 부드럽게 의역 못해? 최 본부장이 닥달하자 통역팀장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르블랑은 그 모습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VOTR이 프라퍼지션 에스트 COMM이 on CHTAU disable 센즈 FONDATION 센즈미 JUST 두벤트. 당신들의 제안은 모래성 같아. 기초도 없고 영혼도 없어. 그저 허풍일 뿐이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제안이 모래성 같고 영혼이 없고 바람만 분다고. 통역팀장은 르블랑이 쓴 시적인 은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직역만 해댔습니다. 르블랑의 미간 주름이 점점 깊어졌죠. 급기야 그녀는 테이블을 쾅 내려쳤습니다. SUFFIT CEST 페스티 IQE 지파츠. 됐어. 한심하군. 가겠소. 르블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행원들도 동시에 움직였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사색이 되어 르블랑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 WAIT, 플리즈.
하지만 르블랑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은커녕 태성그룹의 망신살이 전 세계에 뻗칠 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최 본부장의 눈에 구석에 앉아있던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아, 거기 청소부. 최 본부장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가 불어할 줄 압니다. 얘가 통역할 거예요. 르블랑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본부장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유엔이 팸 DMNAG 청소부라고. 르블랑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모욕감을 느낀 듯한 표정이었죠.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도 경악했습니다. 미쳤어. 아무리 급해도 청소부를. 이제 진짜 끝났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경멸과 조소를 담아 그녀를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최 본부장이 서연에게 달려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뭐해? 나와서 뭐라도 짓거려봐. 네가 잘한다며. 서연은 최 본부장의 손을 뿌리치며 휘청거렸습니다.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우는 죽습니다. 해야 해. 할 수 있어.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르블랑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르블랑의 차가운 눈빛과 서연의 절박한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즈니스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라 페이션스 에스트 LART DESPRER. 인내는 희망하는 기술이며.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하지만 르블랑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 그녀가 인용했던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시 구절이었거든요. 서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다음 구절을 읊었습니다. 엔 러에스피오아이아 에스트러 아비디엘HOMM이 BILL. 희망은 깨어있는 인간의 꿈이다. 서연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단순한 발음을 넘어 그 시에 담긴 리듬과 감정까지 고스란히 살려낸 마치 불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르블랑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북한 AISSEG BAUDELAIRA 보들레르를 아시오?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위 매덤. 엣지 SAIS 크유시 포미니 PAIL이 파즈 DATTENT 패시브 MAIS 디라 SANI DCLUI 키 에스트 피아티. 네, 마담. 그리고 저는 그 시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된 자의 평온함을 말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르블랑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 연 것 같았죠. INTRESSANT. 흥미롭군. 르블랑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턱짓으로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CONTINUEG. 지부 COUT. 계속해보시오. 들어보겠소. 최 본부장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임원들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세상의 편견을 뒤집을 시간입니다. 과연 서연은 이 기회를 잡아 백돈의 황금과 딸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최태민 본부장이 던져주었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매출액은 반토막, 부채는 2배로 조작된 서연을 망신 주기 위한 가짜 자료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빨리 읽어. 거기 적힌 그대로만 하라고. 최 본부장이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그 서류 뭉치를 덮어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 본부장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를 무시한 채 르블랑 회장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유려하고 부드러운 불어가 서연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르블랑 회장님, 방금 태성그룹을 모래성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모래성도 어떤 모래로 누가 싸느냐에 따라 천년을 가는 유적이 되기도 합니다. 서연의 통역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분석한 태성그룹의 기술력과 르블랑이 그토록 중시하는 장인 정신을 연결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태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은 기계가 아닌 30년 근속한 기술 명장들의 손끝에서 완성됩니다. 회장님께서 고향 프로방스의 라벤더 오일을 추출할 때 전통 방식을 고수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르블랑 회장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오, 자니가 내 고향 방식을 어떻게 알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준 불어가 아닌 프랑스 남부 특유의 구수한 사투리 억양을 섞어서 말이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좋은 향기는 서두르지 않는 법이라고요러 반 PARFUM 니세이 PRCI PITAT 파즈. 태성의 기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빠르진 않지만 가장 완벽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르블랑 회장의 굳어있던 인매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로방스 사투리라니요. 그것도 아주 정겨운 억양으로 말입니다. 고향의 향수를 자극받은 르블랑 회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불안해진 최 본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준 자료대로 하라니까.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최 본부장이 씩씩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찔하며 위축되려는 찰나 르블랑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요. 르블랑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최 본부장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목소리는 소음일 뿐이야. 나는 지금 이 사람과 대화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끼어들면 계약이고 뭐고 다 없던 일로 하겠소. 최 본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표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죠. 배석한 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 청소 아줌마. 아니, 저분 대체 누구야? 불어,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회장님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가격 문제가 남아 있었죠. 르블랑 회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말솜씨는 좋군. 하지만 우린 자선사업가가 아니야. 당신네 부품 단가는 중국 업체보다 20%나 비싸. 내가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태성과 거래해야 하지? 이 질문에 막혀 그동안 수많은 협상이 결렬되었던 것입니다. 최 본부장도 다른 통역사들도 쩔쩔맸던 난제였죠.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던 온라인 경제 포럼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혹시 5년 전 세계 경제 포럼 온라인 게시판에서 있었던 가치 투자에 대한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르블랑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지? 그건 익명 토론이었는데. 서연은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프라이스 is what you pay. 밸류 is what you get. 중국산 부품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태성의 부품은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회장님의 명품 가방에 싸구려 지퍼를 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르블랑 회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목소리, 논리 그리고 그 당당한 태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잠깐, 이 논리 그리고 이 말투. 르블랑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녀는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자네 설마. 서연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마담. 접니다. 5년 전 당신과 밤새도록 체스를 두며 기업의 철학을 논했던 닉네임 루나루너입니다. 루나.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르블랑 회장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맙소사. 루나? 자니가 정말 루나란 말인가? 르블랑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지적 파트너. 얼굴도 모른 채 오직 글로, 목소리로만 교감했던 그 천재적인 젊은이가 바로 눈앞의 청소부였다니요. 세상에, 나는 자니가 어디 금융가나 외교관일 거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여기서 이러고 있었다니. 르블랑 회장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서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서름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이죠.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담, 저는 여전히 그때의 루나입니다. 제 실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당당한 대답에 르블랑 회장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래, 역시 루나답군. 좋아, 아주 좋아. 상황은 끝났습니다. 최 본부장이 쳐놓은 덫도, 사람들의 편견도, 서연의 압도적인 실력과 진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고 임원들은 기립박수를 칠 기세였습니다. 르블랑 회장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루나. 아니, 이서연 씨.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볼까? 물론 자니가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성그룹의 운명을 바꿀 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서 사색이 된 최 본부장의 얼굴 위로 갚아야 할 금 100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통쾌한 반격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과연 서연은 이 기세를 몰아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오, 루나. 내 오랜 친구여. 르블랑 회장은 체면도 잊은 채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그룹의 총수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를 포옹하는 장면이라니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리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마담. 서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 아줌마가 아닌 이서연으로 불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르블랑 회장은 서연의 등을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자니가 사라졌을 때 얼마나 찾았는지 아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서연은 감정을 추스르며 살며시 르블랑 회장의 품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마무리 지어야 했으니까요. 르블랑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금장 만년필과 계약서를 대령했죠. 르블랑 회장은 계약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칫하더니 계약서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잠깐 수정할 게 있군. 그녀는 거침없이 펜을 놀려 계약서 하단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윙크를 보냈죠. 특약사항 추가. 본 계약의 모든 진행 및 소통은 태성그룹의 이서연 씨가 전담한다. 만약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된다. 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최태민 본부장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쟤는, 아니, 이분은 정직원도 아니고 청소, 아니, 계약직인데요. 최 본부장은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르블랑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죠. 그래서요? 그게 중요한가요? 내 눈엔 이 회사에서 이 사람만 한 인재가 없어 보이는데 당신 같은 무능한 임원보다는 100배 낫지. 으윽. 최 본부장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뒷목을 잡았습니다. 르블랑 회장은 서연에게 펜을 건넸습니다. 자, 서연 씨. 여기에 서명하게. 자니가 이 계약의 보증인이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만년필의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그녀의 잃어버린 5년과 지우의 미래가 담긴 무게였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 위에 이서연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드디어 해낸 것입니다. 브라보. 르블랑 회장이 박수를 치자 눈치를 보던 임원들도 하나둘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회의실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서연 씨, 진짜 멋지십니다. 어떻게 그런 불어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앞다투어 서연에게 명함을 내밀며 아부하기 바빴죠. 저 서연 씨, 우리 해외 영업팀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닙니다. 기획실이 딱입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때 최 본부장이 슬금슬금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비굴한 웃음이 덕지덕지 발려 있었죠. 하하,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니까. 내가 서연 씨 잠재력을 알아보고 일부러 자극 준 거 알지? 하하.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르블랑 회장이 최 본부장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어디서 숟가락을 얹으려 해? 당신 아까 이 사람 해고하겠다고 난리쳤잖아. 아,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회장님. 최 본부장은 손을 비비며 굽신거렸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어제 최 본부장이 던졌던 그 각서였습니다. 본부장님, 안목이 있으시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이것도 기억하시겠죠?
서연이 각서를 펼쳐 보이자 최 본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성공시 금백돈 지급. 서연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이 약속을 지킬 차례네요. 지금 당장요. 아니. 그게 지금 현금이. 최 본부장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상황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내 방송과 익명 앱에 중계되고 있었으니까요. 와, 대박. 진짜 이겼어. 최 본부장 표정 봐라. 완전 똥 씹은 표정인데?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금백돈, 금백돈, 을 연호하며 회의실로 몰려들 기세였습니다. 르블랑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오, 금백돈 내기라니. 재미있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라네. 본부장 양반. 내가 증인이 되어주지. 회장님까지 거들고 나서자 최 본부장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해? 가서 내 금고 열어. 네, 저 정말이요? 그래, 당장 가져오란 말이야. 최 본부장의 비명 같은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르블랑 회장이 떠나고 회의실이 정리되는 동안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5년 전 가장 빛나던 시절의 이서연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우의 사진을 꺼내어 입을 맞췄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해냈어. 이제 안 아파도 돼. 엄마가 약속 지켰어. 서연의 눈에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립스틱을 다시 고쳐 발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쇼가 남았으니까요. 금백돈을 받아내는 그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한편 최 본부장의 집무실. 그는 금고 문을 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 망할 년. 감히 나를 망신 줘? 두고 보자. 이 금백돈 절대 곱게는 못 가져갈 거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고 비열하게 번들거렸습니다. 과연 최 본부장은 순순히 패배를 인정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을까요? 서연의 앞날에 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4시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마치 콘서트장처럼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청소부의 반란 소식을 들은 전 직원들이 구경을 나온 것이었죠. 심지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튜버들까지 스마트폰을 켜고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성그룹 로비입니다. 대기업 임원이 청소부에게 금백돈을 주는 역사적인 순간 곧 시작됩니다.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건 최태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묵직해 보이는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죠.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걸음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서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그 당당함만은 여느 임원 못지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와, 저분이 그분인가 봐. 진짜 청소복 입고 있네. 대박이다. 최 본부장은 로비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죠. 자, 여기 있다. 네가 원하던 금. 됐지?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는 금 상자를 한 손으로 툭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자는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죠. 뭐해? 안 받아? 최 본부장이 짜증을 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두 손으로 주시죠. 뭐. 두 손으로 정중하게 주시라고요. 그게 내기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도 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에게요. 로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최 본부장의 입만 바라봤습니다. 최 본부장의 얼굴이 실룩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적당히 좀 해라. 내가 누군지. 본부장님.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청소반장 김여사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10여 명의 청소부 동료들이 빗자루와 걸레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어디서 행패해요? 맞아요. 사과하세요. 청소부 이모님들이 일제히 소리치자 지켜보던 젊은 직원들도 하나둘 용기를 냈습니다. 사과해. 사과해. 약속 지켜라. 순식간에 로비는 사과해. 라는 구호로 가득 찼습니다. 최 본부장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죠. 심지어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던 사장님마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기랄. 여기서 버티면 진짜 매장당하겠어. 최 본부장은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두 손으로 금 상자를 받쳐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모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귀에 손을 갖다 대는 신용을 했죠. 안 들리는데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 최 본부장이 악을 쓰듯 소리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단순한 금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지우를 살릴 생명의 무게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번쩍 로비의 조명을 받은 순금 100돈, 375g의 황금 거북이들이 찬란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진짜 금이다. 반짝반짝하네. 저게 다 얼마야? 서연은 금 상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금은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자존심입니다. 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김 여사와 동료들이 울면서 달려나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우리 서연이.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서연은 김 여사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모, 나 해냈어요. 이제 지우 수술시킬 수 있어요. 그래.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때 한 유튜버가 서연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서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최 본부장님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서연은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인격에는 귀천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부지만 제 삶을 부끄러워한 적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당신들입니다. 그녀의 뼈 있는 한마디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죠. 한편
최 본부장은 인파에 밀려 넘어지며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누군가 쏟은 커피에 비싼 양복이 젖었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죠. 직원들은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비웃었습니다. 꼴 좋다. 쌤통이다. 최 본부장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비상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죠. 환호성이 잦아들 무렵 서연은 금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회사 정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늦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한국대학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딸 지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지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언제 와? 지유야, 엄마 지금 가고 있어. 맛있는 거 많이 사가지고 갈게. 그리고 우리 지유 이제 안 아파도 돼. 정말? 주사 안 맞아도 돼? 응, 정말이야. 엄마가 약속할게. 서연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금 상자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야. 지유의 심장이고 내 잃어버린 꿈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요. 그녀의 화려한 승리는 잠자고 있던 탐욕스러운 그림자를 깨우고 말았습니다. 택시 백미러 속으로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연 저 차에는 누가 타고 있을까요? 서연의 앞날에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휴게실. TV 뉴스에서는 어제 있었던 태성그룹 청소부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습니다. 앵커 어제 태성그룹 로비에서 벌어진 일명 황금 청소부 사건, 영상 조회수가 하룻밤 사이에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갑질 임원을 실력으로 누른 청소부 이서연 씨의 사연에 국민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연은 병실 침대 옆에서 뉴스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명해지는 건 원치 않았는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병원 원무과에 수술비 3천만 원을 완납했다는 사실이었죠. 엄마, 나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야? 지유가 해맑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일을 좀 잘해서 칭찬받은 거야. 얼른 밥 먹자.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지유야, 아빠 왔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안 씻은 듯한 행색. 바로 서연의 전 남편 강민호였습니다. 강민호? 당신이 여기 왜?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숨었죠. 강민호는 뻔뻔하게 웃으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왜긴 왜야? 내 딸내미 보러 왔지. 뉴스 보니까 우리 서연이가 대박 쳤다며? 금백돈이라니 그게 다 얼마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지유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신하고는 상관없는 돈이야. 당장 나가. 상관이 없다니? 지유 아빠가 난데. 그리고 그 돈 우리 지유 핑계대고 번 거 아니야? 그럼 반은 내 몫이지. 강민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이거 나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불러봐. 나 아직 친권 살아있어. 애비가 딸 보러 온 게 무슨 죄야? 아, 맞다. 너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금덩이 숨겨두고 있었더라. 그거 사기죄인 건 아냐?
강민호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서연을 협박했습니다. 도박 빚에 시달리던 그에게 서연의 금 100도는 로또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 돈 다 썼어. 지우 수술비로 다 냈다고. 거짓말하지 마. 남은 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지우 내가 데려간다. 강민호는 서연을 밀치고 침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으앙, 엄마.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강민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 제발 지우는 건드리지 마. 다 줄게. 남은 거 다 줄 테니까 제발. 소란이 커지자 간호사들과 보안요원들이 달려와 강민호를 떼어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나 이해 아빠야. 내 딸 데려가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강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서연, 두고 봐.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만 내놓으면 지우 영영 못 볼 줄 알아. 강민호가 사라진 후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지우는 서연의 품에 안겨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었죠. 엄마, 아빠 무서워. 나 데려가지 마.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데도 안 보내.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엔 시커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강민호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인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이 있는 그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서연 혼자 힘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병원 주차장. 쫓겨난 강민호는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침을 뱉고 있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 독식을 하겠다 이거지?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강민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최태민 본부장이었습니다. 강민호 씨 되시죠? 누구셔? 당신 전처 이서연 때문에 인생 꼬인 사람입니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서로 원하는 게 같은 것 같은데. 최 본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최 본부장은 두툼한 돈 봉투를 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착수금입니다. 이서연 그 여자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양육권 소송 거시고 아이 데려오세요. 변호사는 제가 대형 로펌으로 붙여드리죠. 흐흐흐. 역시 배우신 분이라 통이 크시네. 걱정 마십시오. 그 여자 약점은 제가 꽉 잡고 있으니까요. 강민호는 돈 냄새를 맡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최 본부장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금백돈 뺏어오면 반은 저한테 넘기세요. 그 여자가 감히 내 돈을 꿀꺽한 꼴은 못 보니까. 아이고, 그럼요. 반띵. 좋죠. 악마들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최 본부장은 서연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강민호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죠. 다음 날 오후 지우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에 김 여사의 집으로 잠시 피신하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병원 정문에 서 있는데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호가 튀어나왔습니다. 지우야, 아빠 가자. 강민호는 순식간에 지우를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안 돼. 이거 나. 서연이 달려들었지만 강민호는 서연을 힘껏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어딜 감히. 법원에서 보자고. 이 전과자녀나. 강민호는 서연이 과거에 억울하게 썼던 누명 산업 스파이 혐의를 들먹이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차 문을 닫고 엑셀을 밟았죠. 안 돼. 지우야. 강민호, 너 이 자식? 서연은 멀어지는 차를 향해 뛰어가다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내 딸. 으아앙. 서연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제전화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르블랑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나, 지금 뉴스 봤네. 전 남편이라는 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어. 자니가 아이를 학대하고 금을 횡령했다고 떠들고 있더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서연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마담, 놈들이 지우를 데려갔어요. 최 본부장이랑 짜고. 저 이제 어떡해요? 서연의 절망적인 목소리에 르블랑 회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루나, 울지 말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감히 내 파트너를 건드려? 그놈들 지옥을 보게 될 거야. 네. 지금 당장 한국 지사장에게 연락하겠네. 내 전용 변호인단이 1시간 내로 도착할 거야. 그리고 르블랑 회장의 목소리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최 본부장이란 작자, 내가 아주 뼈도 못 추리게 밟아주지. 기다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울고만 있을 순 없어. 지우는 내가 구해야 해. 서연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빼앗긴 딸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악당들을 심판하기 위한 처절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납치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방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강민호는 캔맥주를 따며 킬킬거리고 있었습니다. 으흐흐, 대박이야, 대박. 금백돈이면 반만 챙겨도 2천만 원이 넘잖아. 거기다 최 본부장이 주는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 강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침대 구석에는 지우가 공포에 질린 채 웅크리고 앉아 훌쩍이고 있었죠. 아빠,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아, 시끄러. 뚝 안 그쳐? 너 때문에 아빠가 한몫 잡게 생겼는데 효도는 못할 망정 징징거려. 강민호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빈 캔을 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깡 하는 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태민 본부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본부장님. 아이고, 잘 데리고 있죠. 그 여자는요? 예,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요? 크아, 꼴 좋다. 강민호는 통화에 정신이 팔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친권자인데 누가 감히 애를 뺏어갑니까? 법대로 하자고 하면 그 여자가 불리하죠. 아시잖아요. 그 여자 정과 있는 거. 강민호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는 순간 쾅 하고 모텔 방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강민호, 꼼짝 마. 엄마.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뛰어내려왔습니다. 문 앞에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퉁퉁 부은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경찰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벽처럼 버티고 서 있었죠. 강민호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내 딸 내놔. 당장. 서연이 미친 듯이 달려들려 하자 옆에 있던 경찰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강민호는 경찰을 보자마자 뻔뻔한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들 오셨네. 잘 됐습니다. 이 여자가 제 딸을 뺏어가려고 해서 제가 보호 중이었습니다. 제가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강민호는 지우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아빠의 손길을 뿌리치려 바둥거렸죠. 싫어. 아빠 싫어. 엄마한테 갈래. 이게 가만히 안 있어? 강민호가 지우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자 서연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손 놓지 못해? 지우한테 손 떼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 하? 전과자가 살인 협박까지 하네. 형사님, 들으셨죠? 저 여자 당장 체포하세요. 강민호는 기세등등하게 경찰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때 서연의 뒤에서 서 있던 중년의 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르블랑 회장이 급파한 국내 최고 로펌의 대표 변호사,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친권자라고요? 착각이 대단하시군요. 당신은 또 뭐야? 변호사야? 네, 이서연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친권 행사가 아니라 아동학대 및 약취 유인 혐의로 긴급 체포 대상입니다. 뭐? 학대? 약취? 웃기지 마. 내 딸 내가 데리고 있는데 무슨 개소리야. 강민호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강민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여기 법원에서 방금 발부된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접근 금지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당신의 도박 중독, 상습적인 방임, 그리고 오늘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간 CCTV 영상까지. 판사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더군요. 당신의 친권은 이 시간부로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누굴 협박해. 강민호가 서류를 뺏으려 달려들자 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민호 씨, 진정하세요.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뒤에 든든한 백 있어. 강민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악을 썼습니다. 백이라. 최태민 본부장 말씀이십니까?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녹음된 음성이 모텔방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호 씨, 일 처리 확실하죠? 애 데리고 잠수 타세요. 그 여자 멘탈 털어서 금백돈 뺏어오면 반반 나누는 겁니다. 알았죠? 아이고, 걱정 마십시오, 본부장님. 애 하나 다루는 건 일도 아닙니다. 돈이나 준비해 두세요. 흐흐흐.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조금 전 자신이 최 본부장과 통화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범행을 모의할 때 나눴던 대화였죠. 이게 어떻게? 최태민 본부장의 비서가 양심선언을 하며 넘긴 파일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금품을 노린 특수강도 및 유괴 공모 혐의가 추가되겠군요. 김 변호사의 싸늘한 설명에 강민호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한 것이죠.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최 본부장이 다 꾸민 일이라고. 강민호는 비굴하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 돈이 급해서 눈이 뒤집혔었어. 우리 지우 아빠잖아. 서연은 치를 떨며 강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힘껏 올려붙였습니다. 짝! 아빠,
네가 감히 그 입으로 아빠라는 말을 해? 돈 때문에 자식 파는 게 압이야?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강민호를 뒤로하고 지우를 으스러져라 끌어안았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 무서웠어. 흑흑. 지우는 서연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서연은 딸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같은 시각 태성그룹 최태민 본부장실. 최 본부장은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흐흐, 이제 곧 강민호가 낭보를 전해오겠지. 금백도는 다시 내 거야. 감히 청소부 주제에 날 망신줘? 그때였습니다. 본부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태성그룹 감사팀과 경찰이었습니다. 최태민 본부장, 당신을 횡령교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너희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오너 일가야. 최 본부장은 와인 잔을 집어 던지며 반항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영장을 들이밀었죠. 회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내 회사에 범죄자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당신의 개인 금고에서 횡령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본부장님. 이럴 수가. 삼촌. 최 본부장은 회장님 삼촌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은팔찌를 채웠습니다. 복도로 끌려 나오는 최 본부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 모습을 보며 쑥덕거렸죠. 와, 진짜 잡혀가네. 인과응보야, 인과응보. 다시 모태람. 강민호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에 얼굴을 받고 서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내가 미안해. 합의 좀 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하지만 서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르블랑 회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두 분은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김 변호사의 손을 잡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텔 밖으로 나오자 어느새 해가 저물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지우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악당들 다 잡은 거야?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지우의 볼에 입을 맞추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다 잡았어. 이제 우리 지우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집에 가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응, 나 돈가스 먹고 싶어. 그래, 왕돈가스 사줄게. 2개 사줄게. 서연은 지우를 업고 씩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마저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모녀에게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서연에게는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금백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다시 서는 일이죠. 청소부 이서연이 아닌 CEO 이서연의 찬란한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남 테헤란로에 새로 생긴 골드앤텅골드 앤드텅이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황금과 혈안이, 이름이 참 독특하죠? 이곳은 요즘 업계에서 가장 핫한 번역 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가 바로 6개월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금 청소부 이서연입니다. 오전 9시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락스 냄새 나는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크림색 정장에 세련된 하이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까지. 그녀는 완벽한 CEO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 면면이 좀 특별합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 외국계 회사 팀장이었지만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엄마들이 대부분이었죠. 서연은 그녀들에게 다시 일할 기회와 마이크를 쥐어주었습니다. 박 과장님, 어제 르블랑 본사와 진행한 화상회의 통역 완벽했어요. 르블랑 회장님이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서연이 엄지를 치켜 세우자 박 과장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아유, 다 대표님 덕분이죠. 저 같은 아줌마를 누가 써주겠어요. 여기서 다시 일하게 된 것만 해도 꿈만 같아요. 무슨 말씀을요? 박 과장님 실력이면 어디든 모셔갔을 거예요. 우린 엄마이기 이전에 최고의 전문가잖아요. 서연의 따뜻한 격려에 사무실은 훈훈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휴게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명 황금 청소부 사건의 가해자인 태성그룹 전 본부장 최태민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전 남편 강민호 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최태민과 강민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때 서연을 벌레 취급하며 짓밟으려던 자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쌤통이다. 저런 인간들은 평생 콩밥 먹어야 해. 직원들이 혀를 찼지만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TV를 껐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중요한 건 과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자, 다들 일합시다. 오늘 르블랑 회장님 입국하시는 날인 거 아시죠? 공항 갈 준비합시다. 서연의 목소리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말 오후 서연은 지우와 함께 서울의 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서연이 금백돈 중 일부를 기부해 만든 꿈꾸는 어학교실이 있는 곳입니다. 티처, 티처. 아이들이 서연을 보며 와르르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있었니? 오늘 선생님이랑 영어랑 불어 공부 재미있게 해보자. 지우도 언니, 오빠들 틈에 섞여 색연필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건 사과야. 애플, 프랑스 말로는 뽐무. 지우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병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던 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서연은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우의 목에는 반짝이는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받은 금백돈 중 딱 한 돈을 남겨 만든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나머지 99돈은 회사 설립 자금과 이런 아이들을 돕는 데 쓰였습니다. 황금은 창고에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나눌 때 가장 빛난다는 걸 서연은 깨달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지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정말? 우리 지우는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야, 엄마가 제일 멋져. 청소할 때도 멋졌고 지금 사장님일 때도 멋져.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엄마가 더 열심히 살게. 눈부신 햇살 아래 모녀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드디어 르블랑 회장의 입국 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그룹의 회장이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에 취재 열기가 뜨거웠죠. 나오신다. 마담 르블랑이다. 자동문이 열리고 르블랑 회장이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당당하게 걷는 그녀의 곁에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붙어 있었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한국 지사 설립 축하드립니다. 태성그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르블랑 회장은 손을 들어 질문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렸죠. 곧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 회의실 구석에서 낡은 청소복을 입고 떨고 있던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며 당당하고 우아한 미소를 머금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서 있었죠. 르블랑 회장은 선글라스를 벗고 활짝 웃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루나, 마이 디어 파트너. 어서 오십시오, 마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어로 유창하게 인사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자네 정말 몰라보겠군. 이제야 진짜 옷을 입은 것 같아. 르블랑 회장이 서연의 어깨를 잡고 감탄했습니다. 다 마담 덕분입니다. 저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지. 자니가 스스로 증명한 거야. 진흙 속에 있어도 진주는 진주니까.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 그 황금 청소부 이서연 씨 맞지? 와, 분위기 완전히 다르네. 진짜 멋있다. 르블랑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루미에르 그룹의 한국 공식 파트너이자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인 이서연 대표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모든 비즈니스는 이분의 입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플래시가 빗발치듯 터졌습니다. 서연은 눈이 부셨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하듯이 말이죠. 보세요.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통역사이고 한 아이의 엄마이며 당당한 기업의 대표입니다. 제 가치는 여러분이 매기는 등급이 아니라 제가 뱉는 말과 행동으로 결정됩니다. 서연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차 안. 르블랑 회장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앞으로의 계획은 뭔가? 돈도 많이 벌었겠다. 좀 쉬어도 되지 않나?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 멀리 그녀가 청소부로 일했던 태성그룹의 빌딩이 보였습니다. 25층 회의실 창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아니요, 이제 시작인걸요. 세상에는 아직 닦아내야 할 편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말로 그리고 제 행동으로 그 얼룩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갈 생각입니다. 하하, 역시 루나답군. 아주 마음에 들어. 르블랑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는 힘차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서연의 앞날처럼 뻥 뚫린 길 위로 찬란한 오후의 태양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돈의 황금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던 청소부 서연 씨가 오만방자한 본부장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고 황금보다 더 빛나는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인격에는 귀천이 있다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죠. 어쩌면 우리네 삶도 서연 씨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겉모습이나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고 억울한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서연 씨이자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당장은 흑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있을지라도 언젠가 여러분만의 백돈의 황금 같은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거라 믿습니다. 서연 씨가 그랬듯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흙 속의 진주는 반드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여러분께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